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탈북한 데 이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무역대표부 간부도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북한 고위층의 도미노 탈북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무역대표부 간부가 탈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북한에서 무역대표부 간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건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 이제 그 비자금을 만드는 이제 39호실에서 3명의 간부가 탈북을 했는데 예, 한 사람은 이제 중국 지역에서 이제 대성천국 지점장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 또 한 사람은 이제 바로 이 사람이 도망간 브라디보스토크 국동 지역에서 그 대성천국의 책임자를 했던 분이 탈북을 했는데 이분이 후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9호실에 그 북동 지역 이제 책임자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임자가 탈북한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이제 부임된 사람이 또 탈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만 명 이상의 그 근로자가 이제 파견돼서 막대한 외화를 벌고 있고 또 이제 뭐 무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국동 지역에서 이런 책임자가 탈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무역대표부 간부가 아니고 상당히 높은 39호실의 그 대성천국 지사장이 나온 것이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더 취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대표님 말씀이 맞다면 북한 정권이 느끼는 충격도 더 클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이 북한 내에 전해졌을까요? 분위기가 어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1년 전부터 이제 북한의 이제 무리한 정책들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그로 인한 이제 유엔 제재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엔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북한 내부가 사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뭔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김정은 씨가 이제 그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서희 사치성 건물에 대한 그 아주 이제 무지막지한 이제 그 건설을 갖다 강요하다 보니까 이 사치성 건물에 투입되는 자금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자금이 아니라 각 기관 성별로 각자 이제 알아서 이제 모아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뭐 외무성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부서에서 해외 나가 있는 이제 기관들에다가 다 돈을 이제 부과해서 막 쥐어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39호실도 이제 자기네가 버는 돈이 있는데 그 외의 돈을 또 이제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명거리 건설에 투입되는 돈을 벌어내서 내지 못하면 자료를 이제 내놓으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막가파로 나가다 보니까 많은 간부들이 이제 거기에 그 실망을 느끼고 탈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이제 김정은 정권,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의 그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많은 간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정은의 독단적인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제 중요한 사람이 그걸 이제 제동을 걸거나 뭔가 이제 제안을 통해서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을 한번 하라고 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번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간부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 돈 문제 때문에 뭐 자살까지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39호실의 고위 간부들이 연쇄 탈북을 하게 되는 것은 김씨 정권의 아주 마지막 보루인 이 39호실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간부들이면서도 이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신뢰하는 이런 간부들의 도민의 탈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탈북으로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김정은 정권의 그 해외 라인들이 붕괴되는 그 사태까지 철회가 돼서 나중에 이제 이 북한 정권의 이 균열을 넘어서서 이제 붕괴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무역대표부에까지 검열단을 파견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그런 불안감이 가중될 거고 탈북으로 이어지는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런던 지역, 그러니까 영국 지역은 이제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상당히 이제 활용했던 지역이고 이 김정은의 비자금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뭐 그 딜러들이 약간 좀 관리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게 되면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된 대사관들은 무조건 돈을 내라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돈 버는 건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많은 간부들이 이런 이제 북한의 압력에 이제 못 이겨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국가안전 보위부라고 하는 이 소위 이제 그 김정은 시대 때 상당히 무소불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이 국가안전 보위부라는 이 권력이 과거의 김정일 시대보다 상당히 좀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때에는 이제 김정일 본인이 네.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을 이제 겸직을 하면서 상당히 제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원홍 씨가 지금 3년 이상 보위부장을 하면서 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약간 과도하게 오버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김정은이 잘 보이려고 김정은이 뭔가 하라고 하게 되면 거기 몇 배를 더 이제 심하게 사람들 갖다 이제 막 조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돈을 못 내는 것을 빌미로 보위부가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리게 되면 뭐 국가 자금 횡령죄니 뭐니 해가지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북한에 끌어가서 또 무자비한 고문을 또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문과 이제 그런 학대 그리고 공개 처형이 악순환되면서 이 간부들이 이제 김정은의 잘못된 정책과 보위부의 과도한 권력 개입이 지금 이제 그 도민은 탈북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강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추가적인 고위층들의 탈북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내에 유엔 제재가 풀릴 기미가 없고요. 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소위 뭐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SLBM 또 시험까지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지금 유엔 안보리 규탄 교회는 또 나오게 됐고 또 이번에는 중국이 여기 또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한 그 중간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이번에 중국이 동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 정권이 지금 그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좀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김정은의 공포 정치 그리고 대북 제재,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김일성 시대에는 상당히 안정된 이제 그 시기였고 이제 김정일 시대 때에는 90년대 중반에 상당한 위기가 오긴 했지만 이 대한민국에 사실 이제 이 소위 진보 정권이 세워지면서 상당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남쪽에 우군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부가 또 바뀐 상태가 돼 있고 또 이제 그 핵실험이 이제 3차, 4차로 가면서 유엔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북한을 압박하는데 앞장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 과거의 김정일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준에 가고 있다. 근데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뭔가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하급 이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따라야 되는데 거의 지금 그 김정은에게 조언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양곤 통전부장이 살았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김정은에게 아주 기분이 안 나쁘게 말을 잘하는 그런 재간이 있어가지고 이분의 말은 좀 들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양곤 씨가 사망한 이후에 뭐 최룡해든 누구든 지금 김정은에게 바른 말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력의 2인자라고 하는 이제 황병석 씨까지도 거의 뭐 입을 가리면서 막 무릎을 꿇고 그 너희네가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한테 막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 정책을 결정할 때 거의 김정은의 독선이 지금 개입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 결정이 지금 북한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북한이 그 좀 정상화되기는 정말 어렵고 좀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렵게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김정은의 오판에 제동을 걸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김정은이 과연 손 놓고 있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 더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그 연쇄 도민의 탈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정원이 뭐랄까 무슨 본인의 무슨 부패로 이제 탈북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97년도에 황장엽 선생이 망명했을 때 그 망명을 이제 그 대가로 그 한국에서 오익재라고 하는 그 천도교 총재 이분을 이제 북한을 유인해가지고 탈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큰 사람이 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분을 납치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시키는 게 북한의 하나의 관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공관원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제 테러 같은 것들이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조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뭐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이 23년 만에 청년 동맹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예. 무려 23년 만에 열린 건데 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대회가 열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청년들이라고 하게 되면 다 뭐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미래를 짊어질 이제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크지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 청년 세대가 상당히 위험한 세대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중반에 배급이 중단되면서
이제 이 청년들의 그 어릴 때 국가의 배급이 아니라 바로 자기 부모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키운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기 부모에 대한 충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북한이 이제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이 화폐 개혁의 후가로 시장에 나가 있는 많은 이제 그 시장 상인들이 막 이제 자살하고 막 그런 사동이 일어나니까 전방에 나가 있던 이제 북한 군인들이 자기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막 시장이 망해가지고 막 이제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때 상당히 화가 나가지고 우리 부모도 못 지키는 나라인데 우리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냐 막 그런 식으로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가 상당히 위험한 세대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세대보다 네. 상당히 한류에 이게 좀 빠르게 지금 접어드는 시대이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남한 드라마나 남한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상적인 동요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동요하는 이 젊은 세대들을 소위 김정은의 전위 부대로 아마 세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대회나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결국은 내부 결속력이라고 봐야 될 텐데 청년들이 과연 북한 청년들이 그런 대회를 통해서 실제로 갖고 있는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북한의 젊은 세대는 이제 과거에 김정일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해외에 거의 한 번도 나간 적이 별로 없고 또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말로 정말 꼰대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김정일에게는 기도할 게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딱 나올 때 이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했고 상당히 이제 젊은 마인드로 이제 보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짧은 치마 같은 것도 입게 하고 뭐 미키 마우스도 막 보여주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변화된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가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북한은 이제 개혁 개방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정책 과정을 보게 되면 김정일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고 뭐 더 지금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가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그 기대가 안 되니까 네네. 상당히 실망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김정은의 어떤 그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제 젊은 세대에게 좀 희망을 얻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더 클 것 그렇죠. 같은데요.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서리에이노스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동창리 로켓 발사장 주변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핵실험장이나 또 이제 미사일 발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한국과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첩보 활동이 아마 진행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북한이 그나마 이제 간직한 이 군사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네. 정말 이런 그 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 네. 지금 최근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이 500km를 비행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북한이 다음에 진행할 수순, 스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SLBM이라는 것은 3면이 바다인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효과적으로 협박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김정일 시대 때부터 그 SLBM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북한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이게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무조건 하라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구형 잠수함 하나 걸어놓고 한 방을 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력화되는 잠수함은 아직 북한이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태성공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탈북을 하고 있고 북한 내부가 뒤숭숭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서 내부의 어떤 그 사정을 이 주민들을 갖다 묶어 세우기 위한 하나의 쇼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 SLBM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좀 때가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김정은이 지금 이 SLBM 말고도 뭐 미국 29기를 사실은 뭐 자체 생산하겠다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핵실험을 또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유엔 제재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지금 그 한 2년 안에 이 SLBM을 이제 실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제가 보건대는 러시아와 중국이 그 이런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할 일은 사실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한미연합군이 훈련을 할 때마다 뭐 대응 훈련을 하는 뭐 미사일 발사 같은 뭐 도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이나 할 수 있지 다른 일을 벌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